안녕하십니까. 저는 죽음학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달수입니다. 이번 3부서부터는 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죽음학 스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와인 사업을 좀 하였습니다. 와인 이제 그 레스토랑도 해보고 또 와인도 접하고 또 와인 동호회, 그러니까 카페라 그러죠. 카페도 운영하면서 와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와인을 이런 거다 하는 정도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강좌를 통해서 그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접근과 사후세계의 비밀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슬라이드 강의를 하면서 몇 배 나눠서 강의를 하죠. 하면서 또 이제 그 마지막에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간간히 좀 하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접근과 사후세계의 비밀.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누구나 또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학 강의는 각자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종교, 또 가치관, 철학 이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자기가 믿는 그러한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지만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떤 이론만 가지고서 죽음학을 대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한 학문이다 이렇게 저는 죽음학을 바라봅니다. 죽음학을 알기 위해서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되시면은 가까운 서점에 가가지고서 죽음학에 대한 책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권이라도 구입을 하셔가지고서 그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죽음이라는 게 뭔가 또는 내가 생각했던 죽음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하는 그러한 시간을 먼저 가져보는 것이 죽음학을 접하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저희 슬라이드 강의를 이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죽음학 강의에 대한 이제 접근은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눈을 감고 우리가 코끼리를 만져보는 것처럼 죽음학을 한 번에 이해하기는 참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죽음학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고 보는데 죽음이란 무엇인가? 또는 현대인의 죽음과는 어떤 건가? 죽음은 벽인가 문인가? 죽음의 그 두려운 이유는 뭔가? 사후세계는 있는가? 또는 임사체험은 사실인가? 웰다잉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자신의 죽음과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를까? 소극적 안락사는 필요한가? 등등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조금씩 접근을 하다 보면은 죽음에 대한 뭔가 자신만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생각 또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977년도 경에 파이펠 교수라는 분이 죽음이란 벽인가 또는 문인가 하는 화두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죽음에 대한 이 벽인가 문인가 하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그 반향을 일으켰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꽉 막힌 벽인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인가? 이렇게 이제 보시고서 이 파이펠 교수가 원했던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파이펠 교수는 아마 죽음은 문이라고 대답하면서 죽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접근도 매우 신선했고 충격적이었는데 이는 죽음을 직접 언급한 것만 해도 그 당시에 죽음을 직접 언급한 것만 해도 대단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생의 마지막이라는 춤이라는 그 책에서 죽음을 꽉 막힌 벽으로 볼 것인지 열린 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저술하였습니다. 아마 그 파이펠 교수가 죽음에 대해 그 문이라고 생각했다면은 그 자신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세상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대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삶에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죽음을 생각해도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결정은 당시에는 매우 아주 죽음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한 거였는데 저는 죽음을 그렇게 간단한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벽이나 문이 아닌 이 둘을 포괄하는 죽음은 광장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광장은 이 안에 벽도 있을 수 있고 또 문도 있을 수 있고 또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의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곳에는 이런 것 저런 것 다양한 것이 다 모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엄청난 에너지와 생명력이 솟아나는 광장은 살아있는 유기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광장의 힘처럼 모든 것이 모이는 죽음 후의 세상에 내 자신 함께 동참한다면은 그 또한 그 하나의 새로운 에너지의 구성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광장에서 움츠려졌던 생명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고 또 싹트고 진화되어 다시 새롭고 다양한 그 생명으로 탄생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계는 다음에 또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영혼이나 영계나 사후세계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현실에서 언제나 존재하는 광장, 이 현재의 이 장소,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상태가 저는 죽음과 삶이 다 함께 존재하는 하나의 큰 광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명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이제 그 생명체를 연구하면서 태초에 아주 단순한 자가복제가 가능한 하나의 DNA나 RNA 같은 그러한 생명의 시초의 물질이 생겼는데 그것들이 점점 서로 결합하고 나눠지면서 다양한 종을 만들어서 지금의 우리의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역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의 기원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를 생명의 이론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또 창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광장이라는 자체가 창조적인 현상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유전자라는 것이 매우 이기적인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체 사이에서도 서로 경쟁해서 나보다 더 우월한 것만 살아남고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모든 생존의 노력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생명체의 그 영속성과 적응에 대한 그 과정에서 진화가 일어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가 필요를 하고 또 서로를 이용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종들이 점차 번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광장 안에서 계속 창조는 일어날 것이고 또 앞으로 그 창조 속에서 진화 또한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죽음학 강좌를 마치기로 하고 이어서 저의 그 와인 꽁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인에 처음 입문하던 이제 10수년 전의 얘기죠. 그 많은 사람들처럼 저 또한 다양한 와인의 세계에 접하면서 처음에는 주눅이 들었지만 점차 책도 보고 또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눈으로 와인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간접 지식이 넘치는 순간 와인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또 와인을 많이 마셨다 그런 분들의 그 고수들이죠. 고수들의 그 황홀한 시음기에 흥분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나는 이를 능가할 것이다 하는
와신 상담이 아닌 와인 상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그 카드 결제 한도는 매우 간당간당하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 포도 품종도 잘 몰랐고 또 포도가 나는 나라의 그 어느 나라인지 그것도 잘 몰랐던, 뭐 겨우 뭐 알았다 하더라도 몇 개 나라만 알고 있었던 그런 새내기의 그 시기에 뭐 가끔 시음에 가서 보면은 고수님들의 그 자랑스러운 무용담 그런 걸 듣노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뭐 로마네 꽁티 집안 와인들을 줄줄 외우면서 뭐 자기는 이걸 뭐 버티컬로 마셔봤다는 둥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 진짜 존경스럽고 위대해 보이는 그 고수님들의 그 입 언저리만 쳐다보는 저의 자신을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난 언제 저런 경지에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러나 뭐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뭐 따라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나도 한번 저런 고급스러운 올림도 먹어보고 또 그걸 사람들한테 번개를 쳐서 자랑스럽게 와인을 소개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그냥 생각이었었죠. 그러다 보니 뭐 와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경험을 못했으면서도 겉멋만 들고 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점점 이제 와인 내공이 쌓아가던 그 무렵에 저에게 진정으로 와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와인 모임이었는데 어떤 분이 자랑스럽게 붉은이 하면 역시 본 로마네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 있던 어떤 분이 큰 목소리로 저기요 하면서 이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설명을 했던 그 고수라고 하는 분이 뭐야? 이러면서 그쪽을 바라봤는데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형님은 그 와인을 마셔나 봤어요? 이런 소리를 하였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에 아마 그 설명을 했던 그 고수분이 좀 화가 났겠죠. 그 매우 당돌한 소리니까 그 즉시 그분은 그랬죠. 그래 먹었어 하면서 속으로 웅얼웅얼 하면서 약간 그 분을 참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했던 그 뒤에 앉아있던 그분은 더 큰 목소리로 에이 형님도 그건 아니죠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또 상대방이 뭐가 하면서 이제 서로 반응이 대꾸가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의 말에 모두가 아무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했던 사람은 형님이 마셨다는 것은 그저 시음회에서 시음잔에 몇 명이 나누어서 맛을 본 것이지 와인을 직접 형님이 사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와인을 처음과 끝을 함께 하면서 먹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 더 이상 어떤 반문을 할 수 있는 모두가 그냥 입을 딱 닫혀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연하면서 형님은 지금까지 와인을 마신 것이 아니고 그저 와인 맛만 본 것이지 무슨 와인을 마셨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이 한마디가 모두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강한 그 울림으로 남아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순간 내가 지금까지 와인을 배우면서 안다는 그러한 것이 결코 진정하게 와인을 아는 것은 아닌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내 자신이 진정한 와인의 그 주인이 된 일은 없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그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처음과 시작을 끝까지 자기 자신이
준비해서 보관해서 또 그것을 오픈해서 또 사람들과 즐겁게 마실 수 있는 그 전 과정이 다 포함되어야지만 진정한 그 와인의 주인이 된다 하는 것이 제가 그날 깨달은 그 와인의 그 경험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그 와인 경험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거막 스케치와 그 와인 꽁트 하나를 이제 소개해 드린 것으로 오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